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육아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과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실수로 생긴 아이일지라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무책임한 오빠의 금쪽 같은 지새끼를 내 새끼로 키우고 있는 여동생입니다. 모두에게 생명은 귀하고 한없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저희 오빠를 바로 옆에서 봐오면서 그런 것도 결국엔 사람마다 다르다. 인간이 덜 된 사람은 아이를 키울 능력도 주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집안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워낙에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를 밥 먹듯이 치고 틈만 나면 학교 빠지고 누굴 패서 억지로 봉사 다니고 모범생이었던 저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런 오빠 때문에 되려 반면 교사로 나라도 부모님 속 썩이지 말자 하고 바르게 자란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집안에서 오빠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개망난이었어요. 가족들이 집안이 조용하면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개망난이 어디 나가서 사고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더라고요. 희한한 소식이요.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크게 사고를 치고는 부모님께 뒤지게 혼나고 몇 달간 집에 안 들어오던 오빠는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대충 무슨 일인지를 감지한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엄마는 오빠에게 그 아이 뭐냐고 물었고 오빠는 무슨 곶감 세트 내밀듯 불안에 떠는 엄마에게 아기를 디밀며 지 새끼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내 새끼, 내 딸이라는데 나는 생긴 줄도 몰랐지. 그런데 이거 봐, 내 눈이랑 코랑 똑 닮지 않았어? 완전 붕어빵이야. 엄마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버지는 때릴 기세로 골프채를 들고 서 계시다가 쓰러지는 엄마를 안으셨어요. 내민 아이를 받아든 건 저였습니다. 오빠는 쓰러진 엄마를 뒤로 하고는 제 용돈을 뜯어내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개망나니가 아닌 개 말종 같은 게 부모님 신경은커녕 지가 싸질러 놓은 지새끼도 신경을 안 썼어요. 부모님께서는 애기 엄마 데려오라고 그래도 식이라도 올리고 제대로 살아보라고 오빠를 혼내기는커녕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 왔는데 딱 봐도 제 나이 또래 학생 같았습니다. 학생이지만 학교는 안 다니고 중퇴했다고 하고 부모는 계시지만 한 분은 행불에 한 분은 저희 오빠처럼 무책임하고 신경 안 쓰시는 분인 건지 연락이 안 된다고만 했어요. 오빠도 문제지만 아기 엄마도 무척이나 철없고 생각 없어 보였습니다. 하긴 생각이 있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무턱대고 낳지는 않았겠죠. 이 결혼, 이게 맞을까 싶었는데 부모님 마음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얼레벌레 결혼식도 급하게 마련하시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자연스러운 보통의 가정처럼 보이려고 애쓰셨죠. 옆에서 제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반면에 철딱선이 없는 오빠는 그런 부모님의 노력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저 귀찮은 듯한 표정만 가득했어요. 아이 엄마도 시큰둥한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억지스러운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신랑 신부가 되어서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고 그 억지스러운 꾸며진 신혼생활은 2달도 되지 않아 끝나버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도저히 자기는 애 엄마도 부인도 하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생이별, 진짜 생이혼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또 쓰러지셨고 아빠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철딱서니 오빠는 부모님과는 사뭇 달랐어요. 오빠는 꼭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다는 듯이
홀가분해하면서 신나 보였습니다. 애초부터 잘 안 맞았고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것도 별로였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아이는 제 품에 있었어요. 이 애가 무슨 죄인지 저딴 부모 만나서 안타깝고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아이도 어렸지만 그 당시 저도 어렸습니다. 그때 막 고2가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애기 보고 싶어서 학교 끝나면 득달같이 집에 오자마자 애기부터 보고 공부할 때 독서실 가야 하는데 독서실 안 가고 애기 포대에 싸서 안고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고모라고 오빠 딸이라서 그런 건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아이를 그렇게나 잘 보니 오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했겠어요. 오빠는 성적도 안 돼서 겨우겨우 부모님이 돈 주고 보낸 대학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다니고 노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애아빠니 대학은 나와야 된다면서 곧 죽어도 부모님께서 고집하셨는데 그마저도 졸업장은 못 받았죠.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었는지 차 사달라, 대학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 더 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저 시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전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개무시하는 오빠는 절 이용해 먹기 바빴어요. 이제 고3이 되고 정말 아이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 오면 약속이 있다면서 무턱대고 저에게 아이를 안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생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아이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면서 수험 생활을 했어요. 진짜 수능날에도 아기 데리고 갈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친아빠인 오빠보다 제 손 뗄 날 없이 조카는 커갔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아이 좀 보라고 한 소리라도 할라치면 능구렁이 같은 오빠는 늘 요리조리 피해갔어요. 야, 너는 머리도 똑똑한 애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내가 빨리 나가서 애기 엄마를 물색해야 네가 그 애를 보는 거 그만하지 않겠어? 빨리 새 언니감을 데려올 테니까 그만 좀 보채. 그러니까 나 나간다. 아이 때문이라도 빨리 재혼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사정을 말하는데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수긍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봐주자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 고모가 아닌 보모 역할을 하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진짜 오빠같이 안 살고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자는 생각으로 명문대에 학비 고민 없이 갔습니다. 넉넉한 점수로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은 입학보다 다니면서 점수 관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좋은 대학일수록 졸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 날부터 오빠가 제 첫 스타트를 회방 놓았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야 되는데 그럼 아이 볼 사람이 없다면서 저에게 오리엔테이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하고는 친구들을 처음 만날 기대에 부풀어 가방도 다 싸놓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대학교 OT에 가려고 싸놓은 짐가방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담아놓았는데 말이죠. 짐가방은 사라지고 그 위엔 종이 한 장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 OT는 다음 생에 가는 걸로. 그 미친 자가 제 짐가방을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저 진짜 그날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달려 나오셔서 저 달래시고 일단 급한 대로 챙겨서 오리엔테이션 가라고 막 등 떠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집에서 쉬고 계셨던 터라 제가 가버리면 엄마가 아픈 몸 이끌고 아이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음을 삼키면서 괜찮다고 안 가도 되는 자리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냥 그 새끼 오면 내가 죽인다 하고 이갈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신입생인데 미리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이방인처럼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의 시간도 아이볼 시간에 맞춰서 오후로 다 미뤄서 잡고 그래서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랑은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늦게 복학한 선배들이나 불필요한 다른 과 사람들이나 알고 지냈죠. 그러던 중 전쟁통에도 꽃은 핀다고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애본답시고 이성에는 눈 돌릴 틈도 없었어요. 공부하고 부모님 생각하느라 아예 관심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육아와 학업에 지친 제게 다정하게 신경 써주던 선배가 있었죠. 우리 오빠와 동년배인데 그 미친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오빠였어요. 본격적으로 사귀자 어쩌자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아름아름 어영부영 가까워지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그 주의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잔뜩 기대를 하고 옷도 사고 한껏 꾸몄어요. 그리곤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조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오빠가 있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게임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나 나가야 되니까 애 좀 잘 보라고 하고 집을 나섰는데 웬일로 가지 마라, 애나 봐라 그런 소리를 안 하대요. 저 인간이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혹여라도 절 잡을까봐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동네에서 만나기로 해서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대학생 때라 돈이 없어서 공원에서 좀 이야기하다가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챙겨간 캔커피를 건네고 이런저런 수줍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도 봐주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이상하게 귓가에서 자꾸만 조카 울음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에이, 아니겠지 했는데 점점 그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오빠가 조카와 함께 서서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빠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데 저도 모르게 경직되더라고요. 딱 봐도 저 미친 자가 뭔가 꾸미고 있구나 라는 게 연상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오빠는 조카에게 엄마, 쪽이 있네 하면서 저를 가리키는데 어김없이 조카는 저에게 엄마 하면서 달려왔고 전 그 순간 선배를 바라보고 선배는 저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빠놈은 거기에 확인사살까지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두고 왜 여기 있어? 뭐해? 진짜 이놈이 제대로 미쳤구나 하고 보는데 선배가 당황해서는 들고 있던 커피캔도 떨어뜨리고는 오빠놈에게 연신 죄송하다는 인사를 꾸벅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났어요. 놀이터에서 조카를 안고 너무 억울해서 울었네요. 육아로 다친 제 청춘이 첫사랑으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오빠로 인해 다시금 다쳐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선배는 수업에서 만나거나 어쩌다 마주쳐도 그저 목례만 하고 저를 차갑게 지나쳐버렸어요. 그렇게 비구니처럼 남자들과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조카와는 더욱 애틋해졌죠. 태어나서 줄곧 제 손에 컸으니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걱정은 됐지만 내심 좋았어요. 진짜 제 새끼 같았고요. 그러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럴 때마다 오빠는 회방을 놓았어요. 저 몰래 제 핸드폰에 온 남자들 연락처를 지우거나 데이트 약속이 있으면 제가 미리 사두거나 찜해둔 옷을 욕실에 담가버리곤 했습니다. 계속 그러니 저도 지쳐서는 연애는 늘 뒷전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관심이라도 보일라 치면 귀찮은데 떨궈내고 마음이 훤히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간은 흘렀고 좋은 취업 자리가 생기면서 갑자기 눈이 번쩍 트였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집에서 많이 멀어지면 자연스레 조카 육아에도 멀어질 거고 그럼 저도 자유이고 해방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취업하는 곳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망했어요. 워낙 수도권과 멀어지다 보니 저처럼 굳이 먼 곳을 지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단박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제 속내가 티가 날까봐 가족들에게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요즘 취업 진짜 어렵잖아. 진짜 어려운 기회로 생긴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야 될 것 같아. 회사에서 기숙사랑 다 마련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그나저나 우리 조카가 너무 걸리네. 속보이는 말을 몇 마디 건네놓자 부모님께서는 그저 제 몸 걱정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오빠 놈은 그 와중에 하는 말이 정 그러면 조카를 데리고 가라는 개소리를 시전했어요. 그때는 조카가 좀 자라서 7살이라서 말도 곧잘하고 저랑 장난도 치고 그럴 때였어요. 아무리 어려도 제가 멀리 간다는 것쯤은 인식할 수 있었죠. 어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가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작정하고 가는 거긴 하지만 너무 서럽게 우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진짜 제 친자식이랑 생이별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리 그래도 나 없이도 잘 지내겠지. 내가 없으면 오빠가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이 컸어요. 아쉬운 이별을 뒤로하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지내고 이런저런 일을 배우면서 바쁘게 지내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도 자꾸만 잠들기 전에 조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먹어도 이거 우리 조카가 좋아하는 건데 지금 잘 시간인데 지금 좋아하는 만화 볼 시간인데 하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조카가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는 있는 건지 부모님께서도 조카나 오빠나 별일 없다고 하고 오빠도 이전처럼 조카 봐달라 와달라 때를 쓰지 않아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일찍 자리를 좀 비웠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한 기우가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기숙사로 막 들어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환청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들어서려는데 누가 제 등 뒤에 폭 안기는 거예요. 바로 조카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건지 왜 온 건지 말이죠. 저를 안고는 계속 울기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전화해보니 부모님께서 조카가 없어져서 한참을 찾았다고 그제야 안심하시더군요. 오빠놈은 애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요. 딱 봐도 뻔히 보여서 아이를 챙겨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는지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급한 대로 이것저것 챙겨 먹였어요. 별 소식이 없길래 나름 오빠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카에게 물어보니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면 밥도 챙겨주고 챙겨줘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컵라면 던져주고 먹고 있으라고 하고는 지는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조카에게 이런저런 걸 묻다 보니 그 오빠놈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 룸에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귀찮았는지 지 급할 때는 옆집에 맡기거나 동네 슈퍼에 맡기고 안 될 때는 아이 혼자 집에 두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없으면 잘할 줄 알았더니 되려 애를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너무 열받아서 오빠에게 전화하니 예전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새로 여자를 만나는데 아무래도 조카랑 같이 있으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기왕 저한테 온 거 저보고 알아서 애 잘 보라면서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다가 갑자기 애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도 제 생활과 직업이 있다 보니 그렇게 무턱대고 조카를 맡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미진이 지금 나랑 있는데 데려가 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집 회사 사택이잖아. 여기서 내가 애를 어떻게 맡아. 빨리 좀 와서 데려가줘. 우리도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는 힘들 것 같아. 너 있는 곳이 여기서 좀 멀어야 말이지. 거의 하루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알잖아. 나랑 너희 아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인데. 엄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당장 와서 애 데려가야지.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거야. 엄마 아빠도 오빠랑 똑같아. 무책임하고. 뭐든 나한테만 미루려고만 하고. 다들 생각들이 있기는 한 거야. 그리고 오빠만 자식이야? 나도 엄마 자식이야. 내 앞길 막고 싶어서 그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화를 내본 것 같아요. 사정 좀 알아달라는 엄마의 말에 여태껏 내가 커오면서 오빠 때문에 줄곧 봐온 사정들은 대체 뭐였는지, 그럼 전 언제쯤 제 사정을 누가 알아줄 거냐면서 바락바락 대들고는 언짢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조카가 자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걸 눈치챘는지 신발장으로 급하게 달려가 신발을 신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달래면서 신발을 다시 벗기는데 하루 종일 절 찾느라 얼마나 돌아다닌 건지 하얀 양말로 피가 비쳐 있었습니다. 제가 발을 닦아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자 조카가 그런 제 손을 잡더니 고모가 내 엄마 해주면 안 돼? 내가 초콜릿이랑 인형이랑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돈 많이 안 들게 할 테니까 내 엄마 해주면 안 될까? 어린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혹여나 한 적은 없었을까 하고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조카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누구를 책임지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제 앞가림하기 바쁠 나이였어요. 그렇게 조카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는 이도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또 저는 조카를 맡게 되었어요. 조카의 학교도 제 사택 근처 학교로 옮겼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제 말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애 아빠가 어디 있냐면서 그렇다고 해도 왜 제가 맡게 됐는지, 한편으론 제 아이인데 둘러대는 거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저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받아온 질문이라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 애 딸린 미혼모 취급받으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되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 제가 애가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잘 어울려서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 둘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한 사람, 제 바로 위 상사분은 남들과 다르게 저를 챙기셨습니다. 김 과장님,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기도 하고요. 소문으로만 떠들어대기 바빴던 동료들과는 다르게 남편은 제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애 딸린 미혼모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저를 불러서는 저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여자 혼자 애 키우고 미혼모고 그런 거 안 좋게 생각 안 해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